자, 우리 이어서 16번 볼게요. 다음 반응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시면 가에서 HCl과 NaOH 준비하고 나에서 HCl 20ml에 NaOH 10ml 혼합해서 용액 1을 만든다 했어. 그러면은 용액 1에는 HCl과 NaOH가 각각 얼마만큼? HCl은 20, NaOH는 10만큼 들어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밀리리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다시 1에다가 HCl 10ml를 넣어서 용액 2를 만들었대. 그럼 용액 2는 뭐가 되겠다? HCl이 30만큼 들어갔겠네, 총. 그리고 NaOH는 변화 없이 10만큼 들어가 있겠다.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라는 2에다가 HCl 또는 NaOH 둘 중 어느 걸 넣는지 모르는 거지. HCl 또는 NaOH X ml를 넣어서 중성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3 같은 경우는 아직 HCl과 NaOH의 적정한 비율은 모른다. 하지만 얘가 용액이 중성이래요. 이때 실험 결과를 보니까 용액 1, 2, 3에 들어있는 양이온수가 각각 5N, 6N, 6N이 되었다 했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1에서 2로 넘어갈 때 HCl 산성 용액만 10ml를 넣었대. 근데 양이온수가 5N에서 6N으로 증가를 했네. 자, 산성 용액을 넣었을 때 양이온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험 1은 몰라도, 그러니까 실험 1이 아니라 용액 1은 몰라도 용액 2에는 뭐가? 액성이 우리 산성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 양이온수가 증가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용액 1은 얘가 산성일지 중성인지 염기성일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하지만 1에서 2로 넘어갈 때 산을 넣어줘서 양이온수가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은 2는 산성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산성에서 중성이 되니까 넣어준 수용액의 종류는 뭐? NaOH를 넣어줬겠고 NaOH 얼마만큼? X ml 넣어줬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섞어준 비율이 HCl은 그대로 30ml 됐겠고 NaOH 10 플러스 X만큼 섞어줬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 실험 결과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자, 용액 2 같은 경우 양이온수가 6N이라 그랬는데 자, 용액 2는 산성 용액이잖아. 그럼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뭐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 양이온수 6N은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전 두 용액을 섞기 전에 HCl에 들어있는 양이온수와 지금 섞어준 후에 산성 용액이 됐으니까 섞어준 후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6N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HC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HCl 30ml에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이 6N만큼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용액 1을 보니까 HCl이 20ml 들어있죠? 만약에 용액 1이 액성이 산성이라고 한다면은 양이온수가 얼마나 되어야겠다? 4N이 되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30일 때 6N 있었으니까 20이면 4N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용액 1에 들어있는 양이온수가 5N이라고 했으니까 4N이 안 되고 더 많으니까 얘는 산성 용액이 아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용액 1은 액성이 뭐가 되겠다? 염기성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얘가 염기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 양이온수는 어디서 다 오는 거고? NaOH에서 오는 거고, NaOH 10ml에는 얼마만큼? 5N만큼의 양이온이 들어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3번으로 용액 3으로 넘어왔을 때 얘가 중성이 돼야 되니까 중성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HCl 30ml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NaOH 10 플러스 X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서로 같아야겠다. 왜? 중성이니까 염기성일 땐 NaOH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전체 양이온수랑 같아야 되는 거고, 산성일 때는 HCl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수랑 그리고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같아야 되는 거고, 중성일 때는 HCl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NaOH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HCl 30ml 안에 6N만큼의 양이온이 들어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NaOH 10 플러스 X에도 6N만큼의 양이온이 들어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NaOH 10 플러스 X에 6N만큼 들어있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NaOH 10ml 들어있을 때 5N만큼 들어있다. 그러면은 10 플러스 X에 6N만큼 들어있으려면 X가 몇이 되어야 할까? 비례식 세우면 되죠. 자,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N은 그냥 무시할까요? 귀찮으니까. N 무시하면 어떻게 돼? 50 플러스 5X 이퀄 60이 되네. 그럼 50 넘기면은 5X는 10이 되고 X는 몇이 돼요? 2가 나오죠. 따라서 16번의 정답 우리 2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부터 G까지의 제2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네. 그래서 A부터 G까지의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4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우리 원자 번호 8번부터 14번까지 원소를 쫙 한번 써보자. 자, 그럼 8, 9, 10, 11, 12, 13, 14인데 이때 원소들,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뭐예요?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린, 10번은 네온, 11번은 나트륨, 12번은 마그네슘, 13번은 알루미늄, 14번은 규소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따지고 싶대. 근데 우리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야? 이미 중성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플러스 이온이 돼 있겠죠. 플러스 이온이 된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더 빼낼 때가 제2 이온화 에너지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자를 하나 더 빼낸 상태를 생각할 때 플러스 1가 이온일 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하나 빼냈을 때의 전자 배치니까 산소 원래 전자 8개인데 전자 하나 더 빼어내면 전자 7개가 되죠. 전자 7개일 때 전자 배치, 질소의 전자 배치 가지겠네. 그러니까 지금 번호가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의 전자 배치는 전자를 하나 빼내면 산소의 전자 배치가 같은 게 되겠고, 네온의 전자 배치는 플로린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죠. 그리고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고,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 떼내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고, 규소는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더 빼내는 거니까 이때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다. 일단 지금 주어진 7개의 원자 중에서 지금은 이온이죠. 사실은 전자를 하나 빼낸 상태니까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뭐가 제일 크겠어? 네온이 제일 크겠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나트륨인 거죠. 하나는 이미 빼서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G는 뭐가 되겠다? 나트륨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왜?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이미 18쪽, 그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은 뭐가 되겠다? 여기서 뭐 네온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은 3주기고 이쪽은 2주기니까 2주기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 중에서도 뭐가? 족이 가장 큰 플로린이 그 다음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다. 따라서 F는 뭐가 되겠고, 플로린이라고 쓰면 안 돼요. 플로린이 아니라 거기에 전인 네온이다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전자를 하나 빼서 플로린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질소하고 산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반대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16족보다 15족이 더 커야겠고, 그래서 질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산소를 써줘야겠다. 그래서 2는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게 플로린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플로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남은 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고, 우리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도 이온화 에너지의 성향이 반대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뭐가 되고, 세 개 중에서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알루미늄이 되겠고,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알루미늄. 이게 잘 생각을 안 하면서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규소,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나트륨이 되겠다. 이렇게 나트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그네슘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마그네슘.
자, 이제 다 정해줬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풉시다. 기억, C는 알루미늄이자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F다. F 네온이니까 맞는 얘기 되겠네요. 지금은 제2 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니까 나트륨이 제일 큰 거고, 실제로는 첫 번째에서 전자를 빼낼 때, 그죠? 중성에서 전자를 빼낼 때는 네온이 18쪽 원소니까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C와 D. 그러면은 알루미늄하고 플로린이죠. 자, 알루미늄과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 차이는 B와 E. B는 규소, 그리고 E는 산소 이렇게 되네. 그래서 B와 E의 원자 반지름 차이보다 크다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자, 알루미늄하고 규소 중에서는 둘은 똑같이 3주기로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일 때는 족이 큰 실리콘, 규소가 알루미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을 테고, 그죠? 그리고 플로린과 산소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플로린과 산소도 같은 2주기 원소니까 족이 큰 플로린이 산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작을 테니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준 알루미늄과 플로린 사이에 반지름 차이가 실리콘이 아니라 규소와 산소 사이의 원자 반지름 차이보다 큰 거? 맞는 얘기 되겠죠? 따라서 우리 17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게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다음은 금속 A, B, C의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총 6몰의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C3몰을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 그 다음에 나에서 C1몰을 또 추가해서 반응시킨다 했어요. 그때 실험 결과가 가 과정 후에 A 플러스 이온이 모두 환원되었고, 그럼 C와 A 사이에 반응성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당연히 반응성이 더 크니까 C가 산화되고 A가 환원이 됐겠죠.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도 뭐가 B가 A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B는 산화되지 않고 A가 먼저 산화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양이온수 B가 B2 플러스 때 CN 플러스가 1대 2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와 나에서 C는 모두 반응하였다 했어요. 이미 가에서 A 플러스가 모두 환원됐는데 나에서 C가 반응했다는 건 뭐야? B가 C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B가 환원되고 C가 산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가 이때 N을, 왜 보기에서 기억 보시면 바로 N을 물어보니까 N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총 6몰의 금속 양이온 들어있을 때 A, B가 각각 얼마씩 들어있는 거 모르니까 A가 A만큼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 B는 6-A몰만큼 들어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에서 C3몰을 넣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일단 A 플러스 이온 A몰은 모두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할까? 표를 그린 게 낫겠죠? A, B, C가 있다고 할 때 가에서 원래 A가 A몰만큼 있고 B는 6-A몰만큼 있는데, 자, C가 3몰 들어갔어.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 다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모두 환원됐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럼 A가 스몰 A몰만큼 환원이 되면 C는 얼마만큼 산화가 될 수가 있겠어? C는 M 플러스 이온이니까 M분의 A몰만큼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C가 M분의 A몰만큼 산화가 되면은 남는 게 몇이야? 자, 총 3몰이 산화가 돼야 되는데 M분의 A몰만큼 산화됐으니까 3-M분의 A몰만큼 남아있겠죠? 그럼 얘가 뭘 산화시켰겠다? B를 산화시켰겠지. 그러면은 C가 3-M분의 A몰이 모두 산화되려면 B는 얼마만큼 환원이 돼야겠고. 어렵다. 자, C가 3-M분의 A몰 산화가 되려면 B는 몇 몰 환원이 돼야 될까? C는 M 플러스 이온이고, C는 M 플러스 이온이고 B가 2 플러스 이온이니까 6-A에서 얼마만큼? 3-M분의 A 곱하기
2분의 n 한 만큼 남아있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만큼 b가 환원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6-a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환원되었으니까 남는 양이 얘네가 되는 거지. 계산 좀 해줍시다. 좀 복잡하긴 한데 6-a 마이너스 2분의 3n 그리고 마이너스 nn 없어지니까 2분의 a만큼 남아있다. 이래도 숫자가 마음에 안 들긴 하네. 그러면 좀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b는 현재 6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n만큼의 b가 남아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c는 지금 다 산화됐으니까 3몰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남아있는 양이온수 b가 b 대 c가 1대2라고 했으니까 c가 3몰 있으면 b는 총 몇 몰 있겠다? 1.5몰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식 전체에다가 곱하기 2 해줘야겠지? 복잡하다. 3 이퀄 그럼 12 마이너스 a 또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좀 더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고 3n 마이너스 9 이퀄 마이너스 a가 돼서 다시 a는 9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고 자 n은 c의 전하량이니까 n은 무조건 정수여야 되죠. 자 여기서 가능한 n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n 이퀄 1을 넣으면 a는 6이 되죠. 자, a가 6이 되면은 자, 지금 아까 a 플러스 이온이 a몰 있고 b2 플러스 이온이 6 마이너스 a몰 있다고 했는데 그럼 a가 6몰 있고 b 이온이 0몰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불가능하겠다. 그럼 n 이퀄 2를 넣어주면 a는 몇이 돼요? 2를 넣어주면 a는 3이 되고 그러면은 A 플러스 이온이 3몰, B2 플러스 이온이 3몰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에다 3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A가 0이 돼서 A 플러스 이온은 0몰, 그리고 B2 플러스 이온이 6몰이 되니까 얘도 A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불가능하겠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N 이퀄 4가 되면 A가 음수가 되니까 필요가 없고 N이 2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보기에서 기억 n 이퀄 2이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n이 2일 때 a가 3이 돼서 총 6몰의 금속 양윤이 뭐가 되는 거야? a는 3몰, b도 3몰 이렇게 존재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n이 2이다 물어보면은 n에다 2 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맞으면은 맞다 하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2를 넣었을 때 성립을 안 하면 틀렸다 하면 되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n이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반응 전 a 플러스는 2몰이다 했어요. 지금 아까 뭐랬어? a 플러스 이온 3몰이 있다 그랬죠. 반응 전에. 따라서 니은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 과정 후에 양이온수의 b는 b2 플러스 대 cn 플러스가 1대 4가 된다 했는데 이거는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테이블을 좀 그려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자, 일단 우리가 A 3몰, B 3몰 처음에 들어있다는 거 알았고 C도 이온화되면 E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A, B, C가 있을 때 자, 처음에 A 3몰, B 3몰 있었어. 자, 여기 A 플러스, B 2 플러스, C 2 플러스 이렇게 써놓자. 자, 초기엔 C가 없었고요. 가에서 C가 3몰 들어오니까 A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없어져서 0몰이 됐고 B는 몇 몰이 됐겠다? 1.5몰이 됐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에서 C를 1몰 더 추가했다 했어. 그러면은 C의 전체 이온수는 1몰 추가됐으니까 4몰이 되겠고 B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B도 2 플러스고 C도 2 플러스니까 B 한 개 환원되면 C 하나 산화되는 거죠. 따라서 1대1의 비율로 교환이 되니까 C가 1만큼 늘었으면 B는 1만큼 감소했겠다. 따라서 이때 B의 개수는 0.5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온의 수는. 그러면은 B 대 C의 이온수의 B는 어떻게 됐고 0.5 대 4가 되겠고 그럼 계산하면 1대 8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디귿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8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시간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오버되더라도 빨리 끝내버립시다. 19번 볼게요.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두 가지 기체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했어요. 두 가지래. 세 가지. 이때 표를 보니까 어때요? 자, 분자량, 단위 질량당 부피가 나있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나와있어. 자, 일단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단위 질량당 부피를 생각하면 우리 뭐냐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 기체 상태에서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은 뭐라 그랬어? 부피비 이퀄 몰수비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g당 들어있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자가 1g 있을 때 얘 부피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얘가 1g 있을 때 얘 몰수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자, X2는 지금 분자량이 2인데 단위 질량당 부피가 18이래. 그러면은 우리 분자량이 2면은 1몰의 질량이 몇이야? 2g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1g에 18리터의 부피를 가지면 1몰의 부피가 몇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36리터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얘가 몰 부피, 1몰의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 Y를 보니까 얘는 분자량이 4래. 그러면 X2의 2배죠. 그럼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몰수가 절반이 될 테니까, 분자량이 2배니까 몰수는 절반이 될 테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다? 18의 절반인 9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B 가리니까 B가 9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옆에다 써주시다. 옆에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옆에 이제 단위 질량당 원자수를 이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원자수예요. 분자수가 아니라. 단위 질량당 부피가 X2가 Y의 2배가 됐는데, 지금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도 어떻게 돼? Y는 Y 하나, 단원자 기체죠? 그래서 원자 하나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형태고, X2는 X 2개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거니까 한 분자당 원자수는 Y는 1, X2는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근데 몰수 B도 X2가 Y의 2배니까 원자수는 어떻게 되겠다?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X2가 Y의 4배가 돼야겠네. 몰수도 2배고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원자수도 2배니까. 그러면은 B는 몇이 되겠다? 3의 4배인 1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이제 X2Z라는 분자를 보니까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2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X2Z는 한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총 3개니까 단위 질량당 원자수를 단위 질량당 분자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2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2가 되겠다. 그리고 X2 같은 경우는 얘도 단위 질량당 분자수 구하면 12를 2로 나눠야 되니까 6이 되니까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다? X2하고 X2Z의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따지니까 X2가 X2Z의 몇 배? 9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 그죠? 그럼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의미하는 건 단위 질량당 몰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 거죠. 그쵸? 분자수나 몰수나 비례하니까. 그리고 몰수는 부피랑 비례하니까 이 B는 어디에도 단위 질량당 부피에도 유효하겠다. 그래서 X2Z의 9배가 X2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C의 9배가 18이 돼야 되는 거네. 따라서 C는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단위 질량당 부피가 2면은 2리터/g이면 우리 1몰의 부피가 몇이라 그랬어? 36리터라 그랬죠. 자, 1g에 2리터면 36리터가 되면 몇 g이 되겠어? 18g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2Z 1몰의 질량이 18g이 되는 거고 분자량 몇이 되겠다? 18이 되겠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18이다. 맞죠? 니은 B는 9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D는 4C이다 했는데 C는 2고 D는 12니까 D는 몇이 되는 거야? 6C가 되네. 따라서 우리 디귿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9번에 기억 니은만 맞는 거죠?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또 볼게요. 다음은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이때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X, Y에서 A의 질량은 각각 WX, WY래. 이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야? WX분의 WY를 구하시오 했네. 자, 그럼 우리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X 같은 경우는 뭐야? 시간이 0일 때죠? 그럼 X는 뭐만 있을 때? A만 있을 때네.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 시간이 쭉 지나서 X에서부터 시간이 쭉 지나서 좀 많이 지나면은 밀도가 1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니까 밀도가 1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밀도가 1이 되면 반응이 모두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는 무슨 얘기야? A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equal 0라고 한번 놔줍시다. 그럼 이때 우리 밀도 변화는 뭘 의미하는 거고? 자,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실린더 안에서 발생한 기체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겠지. 반응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린더의 질량, 그쵸? 실린더의 질량이 계속 보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하면 실린더 안으로 추가로 A나 B, C 이런 다른 녀석들을 넣어주진 않을 거니까. 그럼 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는 질량이 계속 일정한 반응이야. 그죠? 실린더에 뭘 더 넣거나 빼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밀도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가 되겠다? 밀도는 어디에 비례하니까? 부피분의 1에 비례하는 거니까. 질량 변화 없으니까. 밀도의 역수값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 부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초기의 질량을, 초기의 질량이나 초기의 부피를 뭐라고 놓으면, 일단 밀도가 2분의 5니까 얘의 역수인 5분의 2라고 놓으면 반응이 다 끝난 후에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의 역수하면 1의 역수는 어차피 1이죠? 1이 되는 거고, 이 1이 됐을 때는 A가 하나도 없을 때니까 우리 A가 모두 B와 C로 바뀌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 B 플러스 C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다. 왜? 어떻게? B 플러스 C는 뭐가 될 테니까 A가 모두 반응한 거니까 A만 있을 때 부피가 지금 5분의 2였죠. 그래서 이 5분의 2로 뭐를? 1을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계산하면은 2분의 5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C가 아니라 2분의 B 플러스 C가 되겠지? 지금 A분의 나머지 기체 아니야. 그쵸? 이 밀도 1의 부피라는 게 B 플러스 C를 의미하고 5분의 2라는 게 A의 부피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A분의 B 플러스 C가 되니까 2분의 B 플러스 C 이퀄 2분의 5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C는 몇이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 Y는 반응이 진행되는 중간이니까 A가 5분의 2만큼 있었다가 X만큼 반응했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A가 X만큼 반응하면은 나머지 B와 C는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야? X 곱하기 개수 B에 따라서 2분의 5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밀도가 4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5를 다시 부피로 고쳐주면 5분의 4가 되겠다.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양 5분의 2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나머지의 양 2분의 5 X를 한 값이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좀 더 정리하면 5분의 2 넘겨주면은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X 2분의 3X가 되겠고, X가 몇이 되겠다?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그죠? 총 15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럼 X가 15분의 4가 되면은 우리 Y 지점에서 남아있는 A의 양이 5분의 2 마이너스 X였잖아.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5분의 2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5분의 2가 남아있는 A의 양이 되겠고, X에서의 A의 양이 5분의 2였으니까 우리 X분의 Y 계산해주면 WX분의 WY 나오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되겠다? 5분의 2분의 15분의 2가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은 2 약분되고 15, 5 약분되니까 3분의 1 나오네요. 20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